아파트에서 결국은 중국산 유리를 사용했다고 해서 듣기 전에는 잘 모르는 거죠. 예상을 하면 이자가 한 118만 원 정도 돼요. 실제로 더 많이 들어가요.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니까 그냥 무조건 교체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고객들이 가끔 이거 물어봐요. 코팅이 어느 면에 돼야 되느냐. 오늘 그 논란에 대한 종지부를 한번 찍어주세요. 근데 단순히 창호만 또 교체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오늘 뭐 하러 오셨나요? KCC 유리 때문에 교육팀하고 같이 촬영돼서 하러 왔어. KCC랑 무슨 관계신데 여기 캐스팅이 되셨죠? 글쎄 나 왜 불렀지? KCC 글라스 창을 내가 많이 써서 그런가? 오늘 촬영 화이팅입니다. 일단 영상 보면서 매팅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 유리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KCC 글라스 홈CC 교육 담당 안현정 대리라고 합니다. 오렌지블러 인테리어 마스터 이코치입니다. KCC 글라스 프로젝트 판촉팀 황성진 과장입니다. 요즘에 되게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신축 고급 아파트들인데 유리가 파손이 된다던가 아니면 겨울철에 좀 결로가 많이 발생을 한다던가 이런 결함은 왜 생기는 걸까요? 요즘은 이제 집을 만들 때 유리의 면적이 예전보다 더 많아졌어요. 창이 더 커지고 뷰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집들이 많다 보니까 유리에 대한 성능과 유리에 대한 문제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마 많이 얘기들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중요한데 사실 제가 집을 보러 갔을 때 이 유리가 어떤 유리가 사용되었는지 그런 걸 본 적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로이 유리, 복층 유리, 기능성 유리 등 이제 유리 성능 자체가 점점 더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창 구조가 같더라도 이제 단열이나 난방 효율, 특히 결로 쪽에서 이제 좀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결로 현상은 단순히 유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창호의 성능, 단열, 기밀, 안과 밖의 온도차 다양한 요소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근데 사실 창호의 기밀성이 좋은데 창호 주변의 기밀 성능이 떨어지면 그럴 때 결로가 많이 생겨요. 보온병 같은 거 있잖아요. 차가운 물을 넣었을 때 표면에 결로가 안 생기잖아요. 근데 페트병 같은 것들은 여름에도 결로가 엄청나게 생기는 것처럼 창호 시공하는 현장에서 보면은 창호 주변에 창틀과 벽체 사이의 틈새들을 단열재를 가지고 또 채워요. 우레탄 폼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걸 제대로 못한 경우들이 꽤 많아요. 뜯기 전에는 잘 모르는 거죠. 숭숭 바람이 막 들어오고 그런 일들이 많죠, 현장에서. 실제로 창의 면적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뭐예요? 유리죠. 유리죠. 유리가 어떤 성능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 창호의 등급이 달라지는데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창문의 트림, 이 프레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요? 당연히 이 틀도 중요하죠. 이 프레임을 만드는 기술은 상향평준화 됐다고 보시면 돼요. 한데 유리를 만드는 회사는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어요. 한국에는 2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 유리를 만드는 건 아무나 쉽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창호를 얘기할 때는 유리를 먼저 얘기해라. KCC 글라스가 한 40년 유리 만들었죠. 믿고 써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건 하나 있어요. 하루에 한 유리를 얼마나 생산을 해요? 여주 공장에서 유리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하루 약 최대 생산량으로 보면 한 2,400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고요. 2,400톤? 네, 2,400톤. 잠실 가시면 롯데월드 타워라고 그 건물 전체를 이제 2바퀴 정도. 어마어마한 양을 생산을 하고 있네요.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리 성능이 어떤 게 좋은 건지 사실 잘 구분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좀 좋은 유리를 고를 수 있을까요? 같은 원판 유리를 사용하더라도 이제 가공 품질이나 이제 공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리고 만드시는 분의 숙련도에 따라 가지고 내구성이나 성능에서 조금 차이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KCC 글라스 유리 제일 많이 쓰는 이유이기도 해요. 원판 유리를 가공하고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제작해가지고 조립하는 것까지 품질 보증 같은 것들을 해주는데 고객들한테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유리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만들고 제일 많이 만들다. 그런데 제가 들었던 뉴스 중에 프리미엄 아파트에서 가짜 KS 인증 유리를 사용했는데 알고 보니 중국산 유리를 사용했다고 해서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요. 어떻게 이게 정품 유리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사진 이거 뭐 하고 있는 사진인지 혹시 아실까요? 스테이크 왜 고기 온도 보듯이 좀 온도 측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건설 현장에서 유리의 성분, 쉽게 말씀드리면 유전자 같은 거죠. 분석을 해서 정품 KCC 글라스의 유리가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KCC 글라스가 이제 국내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정품 유리 인증 제도는 공사 전에는 어떤 유리가 들어갈 건지, 얼마나 들어갔는지까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여기 유리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이 마스터 클럽이라는 마크가 찍혀 있을 겁니다. 예전 버전은 이제 이 맥스 클럽이라고 해서 찍혀 있을 건데요. 이제 그거는 예전 버전이지만 저희가 똑같이 인증을 해드리는 거고요. 유리에 새겨진 KCC 글라스 이 마스터 클럽 마크로 확인하시는 게 제일 편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KCC 글라스가 또 완성창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잖아요. 이 창호의 이 구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설명을 한번 자세히 한번 해주죠. 보통 최근에 쓰이는 창호에는 유리가 한 장만 들어가지는 않고요. 이런 식으로 유리가 두 장씩, 즉 복층 유리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복층 유리는 유리 뭐 한 장을 두껍게 만드는 게 아니라 두 장을 사용을 하고요. 유리 사이에 감봉을 넣는데 지금 홈CC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단열 감봉을 써서 이제 단열 성능을 조금 더 향상시킨 제품으로 나오고 있고요. 빈 공간 여기 사이에 있는 공기층을 형성을 해서 단열 성능을 조금 높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창호의 이 안에 복층 유리를 만드는 기술이라든가 두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특히 우리 시판 시장에서 일반 고객들은 유리의 종류만 가지고 따지지는 않아요. 유리하고 유리를 잡아주는 이 감봉이 어떤 거냐가 정말 사실 중요하잖아요. 이 감봉이 기밀 성능이나 열 전달 차단이 잘 안 되면 유리 성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도 이걸 필수 요소로 하지 않고 그냥 선택 옵션으로 하는 데들도 아직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초기 이제 주거용 유리는 가장 기본적인 전망하고 그리고 채광 그런 역할에만 좀 집중돼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유리 색상이 어떤지, 두께가 몇 밀인지, 단열 성능이 어떤지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따지는 개념은 거의 없었던 시기입니다. 2세대 유리는 본격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컬러 유리가 등장하는 시대거든요. 조망은 유지하되 눈부심이나 이제 일사량 조절이 필요하면서 이제 컬러가 들어간 유리가 적용이 되기 시작한 시대입니다. 사실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게 되면 바깥을 볼 때 좀 색깔이 섞여 보인다던가 잘 안 보이다던가 이런 효과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단계의 유리가 필요해졌는데요. 그렇게 등장한 이제 3세대의 유리가 흔히 말하는 로이 유리라고 부르는 코팅 유리입니다. 컬러 유리는 유리 자체의 조성을 통해서 이제 색을 넣어서 빛과 열을 줄이는 방식이었다면 코팅 유리는 이제 유리 표면에 아주 얇은 특수 코팅을 하는 거죠. 빛과 열의 이동을 코팅 유리를 만드는 기술로 조절을 하는 거죠. 사실 저도 현장에서 거의 다 로이 유리를 다 들어가요. 요즘은 이중창 기준으로 해서 1등급을 쓰려면 로이 유리를 안 넣을 수가 없거든요. 복층 유리에 보면은 24mm가 좋은지 뭐 26mm가 좋은지 이런 거 가지고도 업계에서도 사실 논란이 많은데 오늘 그 논란에 대한 종지부를 한번 찍어주세요. 보통 24mm, 26mm, 28mm라고 할 때 복층 유리 전체 두께를 얘기를 하는데요. 복층 유리는 유리 두 장 사이에 감봉을 놓고 공기층이나 가스층이 들어가 있는 구조로 쉽게 말하면 유리와 유리 사이에 이제 공간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 공간까지 합친 두께가 이제 24mm, 26mm, 28mm가 되는 거죠. 두께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떤 종류의 유리가 들어가느냐, 어떤 코팅이 들어가느냐, 유리 사이의 공간, 그리고 어떤 가스가 충진이 되느냐, 최종적으로 시공 상태까지 같이 봐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두께만 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봐야 하는 게 굉장히 많으네요. 그런데 고객들이 가끔 이거 물어봐요. 노이 코팅이 유리 어느 면에 돼야 되느냐, 이거를 요 면에 해주세요, 저 면에 해주세요 막 지정해 주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오늘 정리를 한번 하죠. 이 질문 정말 많이 받거든요. 유리면은요, 바깥에서부터 1, 2, 3, 4, 5, 6, 7, 8 이렇게 총 8개의 면이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로이 코팅은 사실 사람의 손이 닿거나 하면은 이제 산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리 안쪽, 그러니까 감봉이 있는 면인 2번, 3번 또는 6번, 7번 면에 로이 코팅이 되게 되고요. 로이 코팅의 위치에 대한 거는 이제 현장 상황이나 이제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제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요새 현장에서 어떤 질문 많이 받으실까요? 창호를 교체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원천적인 질문이 생각보다 많아요.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연식이 언제냐를 따지거든요. 2012년에 에너지 열 효율 등급표를 부착하는 법이 처음 생겼어요. 또 하나가 창호의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이게 수치에 대한 강화가 됐어요. 그러면 2012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창호를 꼭 교체를 해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교체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단순히 창호만 또 교체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창호 주변의 단열 상태, 기밀 상태들을 같이 보고 구분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창호를
창호를 교체한다는 거는 정말 큰 맘 먹고 바꿔야 될 정도로 비용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 집에 있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과도 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죠. 맞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2016년 이전에 사용 승인을 받은 민간 건축물들을 대상으로 창호 교체처럼 좀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공사를 할 때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단독주택은 최대 1억 원, 그리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가구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연 4.5% 수준의 이자를 지원받으실 수 있고요. 상환 기간까지 60개월에 나눠낼 수가 있어서 실제로 그동안 고민하셨던 분들께서 좀 편하게 선택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우리 창호 교체 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면 이자가 한 118만 원 정도? 그 정도는 아낄 수 있겠네요. 실제로 더 많이 들어가요. 훨씬 더 많이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저거. 각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에너지 소비 효율을 위한 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비용 부담을 줄이시는데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유리는 단순한 창이 아니라 조망, 단열, 결로, 그리고 소음, 에너지 효율까지 좌우하는 이제 핵심 건축 자재라는 것을 꼭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